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과 함께 전문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매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고질적인 증상이 치료된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걸로 쭉 보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몸 여기저기 다양하게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방송을 듣고서 오신 서울에 살고 계신 50대 여성분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머리, 목, 어깨 쪽의 증상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듣고서 이제 오셨습니다. 네. 왜 오셨냐면 이런저런 치료를 좀 받아보셨는데 잘 안 나으셔서 혹시 내가 턱관절이 원인이 있지 않나 하고 오셨어요. 네.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증상을 보면요. 첫 번째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하다. 머리가 맑지 못하다. 이 머리 쪽의 증상이죠. 뇌 쪽의 증상.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뒷목과 어깨가 항상 단단하게 뭉쳐있고 아프다. 뒷목과 어깨가 항상 뻐근하다. 목과 어깨 쪽의 증상을 이제 또 말씀하셨고요. 네. 네, 만성적인 피로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증상이고요. 이 세 가지 증상을 턱관절로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오신 겁니다. 네, 다양한 증상들이 보이는데 일단 머리와 목 쪽의 증상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 머리와 목 쪽의 이런 증상에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이분도 턱관절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얼굴을 잘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면에서 딱 보니까 첫날 오셨을 때 정면에서 얼굴을 딱 봤을 때 좌우에 턱선이 틀어져 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얼굴에 좌우 비대칭이 있는 거죠. 이건 턱관절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턱관절이 얼굴 두개골, 안면과 두개골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얼굴에 좌우, 안면 비대칭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증상이 있을 때요. 그 다른 증상들을 목표로 치료를 해도 잘 안 나는 경우는 턱관절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턱관절에는 뇌신경이 9개가 지나가요. 네. 우리 뇌신경에는 12개가 있는데 9개가 지나갑니다. 3분의 2가 턱관절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뇌의 증상을 치료하려면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136개의 근육이 턱관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과 어깨, 두개골로 연관된 근육인대가 턱관절에서 136개나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두개골, 경추, 목, 어깨는 근육과 인대가 턱관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이 목, 어깨, 머리 쪽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 균형이 맞춰지면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좌우 대칭으로 가면서 눈, 코, 귀, 입도 좌우 대칭으로 가까워지면서 목, 어깨, 척추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 첫날 오셨을 때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목은 1.5 상태에다가 한쪽으로 휘었고요. 어깨도 한쪽이 올랐고 척추가 휘면서 측만증이 나타나고 골반 한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턱관절이 틀어졌기 때문에 척추도 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턱관절을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안 나으셨던 겁니다. 네. 네. 일단 턱관절에 이상이 나타났으니까 턱관절 치료가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고 척추가 틀어졌죠.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 정확한 상황입니다. 입안에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치료 첫날부터 이제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밤에 이걸 착용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주 1회 내원하시면서 상부 경추를 교정하고 그다음에 두개골, 척추, 골반, 몸 전체 척추 구조를 교정하면서 척추 주변으로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내부 장기를 조절해주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한약 처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턱관절 치료를 하니까 뇌하고 척추가 좋아지고 우리 몸의 척추 구조, 뇌의 구조가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골격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뇌하고 척추란 얘기는 우리 몸의 중심축의 기둥을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안정되는 거예요. 뇌하고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안정되는 겁니다. 골격이 똑바로 쓴다. 기둥이 똑바로 쓰고요. 안에 수도 전기 연결해 주는 거는 한약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한약을 복용하면 오장육부가 조절되면서 내부 장기들이 조절되니까 턱관절 척추 치료로 골격을 잡고 한약 복용해서 내부 장기를 치료하니까 안팎으로 동시에 좋아지는 건데요. 이분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어지럼증이 소실되면서 머리 맑아지고 일자목이었던 목이 정상 커브로 변하면서 뒷목 대추혈 부위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고 뒷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지만은 3주 정도 치료했는데도 금방 변화가 오신 거죠. 그리고 등뼈, 흉추 부위가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구분 자세였는데 등이 펴지면서 자세가 반듯해졌죠. 자세가 반듯해졌다는 얘기는 척추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좋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턱관절로는 우리 몸의 중심, 뇌, 척추의 기둥을 치료해주고 한약으로 내부 장기를 치료해주니까 고질적이던 안 났던 증상들이 3주 만에 많이 좋아지니까 한의원 오실 때마다 처음 오실 때 이렇게 찡그렸던 얼굴이 웃는 인상으로 이제 편안하게 바뀌셔서 오실 때마다 아주 즐겁게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턱관절이 틀어져 있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턱관절부터 먼저 잡아놓고서 다른 약을 먹던가 물리치료하던가 이런 걸 해주시면은 더 빨리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턱관절을 치료하니 이렇게 고질적인 증상들이 해결이 됐군요. 이렇게 고질적인 증상들이 치료되는 걸 보면 턱관절 치료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턱관절 치료라는 게 네. 이 세상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만병통치 치료법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턱관절이 가지고 있는 그 신경 해부학적인 사실만 보면은요, 적응증이 나와요. 턱관절 치료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적응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화요일 날 제가 매주 방송해 주시는 이영준 박사님께서 이게 창안하신 치료법이 FCST, 턱관절 균형의학이라는 이 치료법인데 이거는 턱관절이 9개의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136개의 근육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뇌의 신경과 턱관절과 연관된 근육과 인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뇌신경을 좋아지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두통, 어지럼증, 불면, 우울한 증상,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건망증이죠. 네. 그리고 심해지면 중풍이나 간질, 신경과 질환이 나타납니다. 사경증, 틱장애, 뚜렛장애, 파킨슨병 같이 뇌신경세포가 손상된 질환. 그러니까 뇌신경이 9개가 지나가니까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턱관절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신경 질환은 턱관절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해부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원장님께서 이 턱관절에는 136개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이 턱관절 주변의 그 근육 해부도를 보면은요, 턱관절은 두개골하고도 근육 인대로 연결돼 있어요. 네.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두개골이 바로 제 위치에서 움직여 버립니다. 균형이 깨져요. 그리고 턱관절은 경추 2번하고도 또 근육 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경추 2번은 축추라고 해서 여러 번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축추라는 건 척추 전체에서 중심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이 척추에서 제일 중요한데 턱관절이 경추 2번을 바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지면 경추 2번 축추가 틀어지니까 목도 틀어지고 목 밑에 등뼈 틀어지고 허리까지 틀어지는 순차적으로 척추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이 턱관절과 멀리 있는 부위까지도 근육으로 연관되면서 증상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턱관절 치료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이런 사실적인 이유가 또 존재하는군요. 자, 그럼 다음 사례 한 가지 더 좀 부탁할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136개가 연관되어 있다. 네. 턱관절에는. 그래서 목과 척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면 목 디스크가 좋아지는 거고요. 목 디스크가 좋아지면서 허리 디스크도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오신 60대 남자분이신데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으셨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목과 허리 두 군데 디스크가 있는 건데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목, 어깨 아프면서 손가락이 저리고요. 손목이 저리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허리 엉치가 아프면서 다리 종아리가 땡기면서 발바닥, 발가락이 저린 겁니다. 네. 근데 이분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턱관절로 디스크를 치료해보고자 이제 오신 건데 이분 역시 첫날 오셨을 때 보니까요. 딱 보니까 얼굴이 또 틀어졌어요. 예.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눈이 좌우가 차이가 나고 얼굴 좌우가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비대칭으로. 턱관절이 일단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목과 허리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고 이것은 곧 디스크 신경이 눌려기 때문에 손과 발이 저리는 거죠. 그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디스크 신경이 누르고 있는 거를 안 누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두 개가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서 신경을 눌려서 손이 저리고 팔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눌리는 걸 안 눌리게 하려면 그 사이를 벌려주면 돼요. 디스크란 건 척추 사이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수술이란 건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절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고 디스크가 좋아지려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위아래로 척추를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벌려주는 역할을 한 게 뭐냐? 바로 턱관절인데 네. 그 원리는 턱관절에서 균형을 잡아주면요. 두개골과 목뼈가 똑바로 서니까 눌려있던 척추들이 바로 90도로 옆으로 봤을 때 딱 반듯하게 척추 정상 구조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눌려있던 척추 사이사이의 디스크가 벌어지니까 위아래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은 디스크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신경을 누르던 것만 조금만 덜 눌러도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수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 한 번 받고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매일 밤에 손에 저리던 게 줄어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 상부 경추 교정을 하면요. 축추를 교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추 2번이 교정되면서 목뼈가 제 위치로 들어가면서 정상 C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눌리니까 바로 안 저린 거예요. 손이. 네. 이렇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디스크는 뼈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납작하게 눌려지면서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되는 건데 납작하게 눌려지던 거를 안 납작하게 사이를 벌려서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삐져나오는 걸 삐져나오지 않게 해주려면 위아래로 사이를 벌려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간단한 원리인데 이렇게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두개골과 경추를 바로 잡으면 척추 전체 구조가 똑바르게 서주기 때문에 척추가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디스크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권유 많이 받잖아요. 네. 이분 경우를 볼 때도 턱관절 치료 같이 이렇게 디스크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걸 보면 일단 무조건 수술을 좀 한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60대 남자분 치료 지금 4주가 지났는데 손 저린 것뿐만 아니라 발 쪽에 저린 것도 없어지셨고요. 이제 남은 거는 종아리 쪽에 좀 감각이 저린 감이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치료한다 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동시에 좋아지신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디스크에 수술을 하거나 주사요법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빠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디스크 사이사이 간격을 벌려서 디스크 튀어나온 게 저절로 들어가게 한 치료 참 좋지 않나요? 네. 예. 절제하거나 자르지 않고 튀어나왔던 거를 제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저리던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척추 사이사이 간격을 벌려주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는 다시 들어간다. 만약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신경 누르는 것만 덜 눌러도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아시고요. 이렇게 디스크의 턱관절 치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의 턱관절 치료가 수술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와 목, 어깨 쪽 증상에 턱관절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도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 치료를 통해 고질적인 증상이 치료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